2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수동문. 수동문은 목적어가 주인공이에요. 문장의 주인공. 어떻게 주인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 오늘 배울 부분이 있고요. 문장 중에서도 종류가 되겠어요. 문장의 종류, 의문문, 부정문, 존재문, 가정문 등등 중에 여기 수동문이 있죠. 우리 수동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을 잘 알고 있죠. 능동. 그래서 그 수동, 능동의 그 수동문이 되겠습니다. 능동문은 능동적으로 뭘 한다 이거죠. 주어가 행위를 한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1강부터 25강까지 배웠던 모든 문장이 사실 능동문이었죠. 오늘 그 반대 개념쯤 되는 이 수동문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수동문은 누가 뭘 당하다. 근데 그 목적어가 주인공이었죠. 목적어는 주어의 행위를 받죠. 당하죠. 그래서 목적어가 맨 앞에 나오면 목적어가 행위를 받았다, 당했다. 이런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동문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뼈대 이 문장, 네모 동그라미 네모의 반전,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네모, 주어고 끝에 네모가 목적어인데 뒤집는다는 얘기죠. 뒤집었더니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칼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썼어요. 칼세이건은 이분이죠.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자, 이 한국어 문장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볼까요? 내용은 똑같이, 의미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코스모스는 칼세이건에 의해서 쓰여졌다,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밑에 문장이 사실 수동문 전부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죠.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고 나머지를 내용을 그대로 쓰다 보니 칼세이건에 의해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 그게 결국 수동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뭘로 하냐면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서 행위자라는 것이랑 행위를 당한 자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문장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쓰기라는 행위를 던졌어요. 그 행위를 받은 게 이 책이죠. 쓰여졌죠. 그래서 얘는 쓰여졌고 얘는 썼고, 그러니까 행위자가 누구예요? 그 행위를 한 자, 당연히 칼세이건이죠. 그러면 행위를 당한 사람은, 이건 사람은 아니지만 당하는 사물, 당한 대상은 코스모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이제 그 목적어가 행위를 당한 대상이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다라는 거를 행위를 당한 자가 혹은 행위를 당한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그게 수동문이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고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볼게요. 방금 그 문장을 이제 영어로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 능동문이에요. 앞에 있던 거.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썼다. 그래서 칼 세이건 wrote, write, 쓰다의 과거형이죠. 썼다니까. 코스모스. 자, 수동문으로 바꾸면 코스모스가 당연히 앞으로 오겠죠. 코스모스 was written by Carl Sagan 이렇게 됩니다. 자, 수동문의 형태,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요 코스모스 목적어죠. 행위를 당한 대상. 행위를 당한 대상이 주어가 된다. 방금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 이 형태의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행위자를 봅시다. 행위자가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됐죠. 행위자가 by랑 같이 쓰였네요. 그렇죠? by랑 같이 쓰였고 여기는 문장이 맨 뒤에 왔지만 문장의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렇다. 요 by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 by의 뜻, 전치사 뜻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뭐의 옆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 의해. 여기에서는 누구에 의해가 되겠죠. 칼 세이건에 의해. 그러니까 왠지 이런 수동 느낌과 잘 어울리죠. 자, 세 번째 것, 동사를 봅시다. wrote라는 쓰다의 과거가 was written이 됐어요. 형태를 보니까 여기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고요. 또 한 단어가 더 나왔는데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written이라고요. 이 pp형, 동사의 pp형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pp의 뜻은 뭐냐면 past participle 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과거 분사, 한국어가 아니라 한자죠. 이 한자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좀 떨어진 어떤 변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ast participle 이라서 pp, 그냥 편의상 동사 pp형, pp 이렇게 자주 부르고요. 그렇게 된다. 이 두 단어로 쪼개져서 나오게 된다. 이게 수동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사, 이 과거 분사, writte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쓰다를 일단 write를 쓰면 표제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 표제어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과거 분사가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written이 write, 쓰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참고로 하면 동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동사를 공부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한 동사마다 세 가지의 종류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오리지널 형태, 원형이겠죠. 원형,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그리고 오늘 배우는 과거 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개의 형태를 한데 모아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흔해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래서 이거를 마치 막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외우죠. 이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를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하냐면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합니다. 동사가 원형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세 개로 따로따로 외워야 되냐면 우리 과거형 12강에서 과거형을 배웠는데 그때도 설명을 간단히 했었습니다. 동사의 원형이 과거형으로 바뀔 때 ed, 그래서 발음이 끝에 드가 붙는다. 이게 기본 법칙인데 이 법칙을 안 따르는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동사의 과거형이 변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은 꼭 따로따로 외워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 때문에 그래요. 규칙 동사라면 예를 들어서 watch 같은 경우면 watched 과거형과 PP형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어려울진 않죠. 이거는 이거 원형만 공부를 하면 과거형, 분사형도 다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불규칙한 동사들이 있어서 이 동사의 3단 변화형을 다 한 번에 그냥 한 대 모아서 공부를 한다.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매 단어마다 동사마다 사전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면 어떤 영어 교재나 문법서들에 보면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PP형 모아놓은 표를 부록 등에서 제공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해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행위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오늘 강의 중에서 아주 잘 들어주시면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같은 예문. 여기 행위자를 한번 볼까요? 칼 세이건이죠. 네, 아까처럼 by라는 전치사랑 같이 나왔어요. 전치사랑 칼 세이건이라는 명사가 붙어있는 부속 덩어리입니다. 22강에서 배웠죠, 요거. 이런 부속 덩어리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장에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정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냥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위자도 전치사 명사 부속이기 때문에 빼줄 수 있다라는 게 이 행위자의 생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뺄 수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장에서 그 행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라지기는커녕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바로 그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인지 특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이 특징이 수동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수동문을 발견했다. 근데 거기에 행위자가 없다.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생략이 되었을 뿐 수동문이라면 반드시 행위자가 있어요. 또렷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장이라면 수동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행위자 부분을 생략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남겠죠? 예, 여기까지가 수동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한국어로 물가가 올랐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물가가 많이 올랐어. 물가가 올랐어. 이 물가가 올랐어를 영어로 바꿔보면 고민이 잠깐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할 것인가? 능동으로 할 것인가? 즉 이런 문장으로 만들 것이냐? 저런 문장으로 만들 것이냐? 고민이 된다는 말이죠. 첫 번째, 이 물가는 뭐 가격이고요. prices 복수로 했고요. prices were increased 하니까 수동이죠. 비동사에다가 PP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수동문이면
가격이 올랐다. 그 가격이 오른 행위를 한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prices increased. 그냥 가격이 올랐다예요. 이거는 행위자가 price고요. 오른 것도 price. 우리 17강에서 배웠었던 자동사, 목적어가 불필요한 문장이죠. 그냥 두 단어로 문장이 되는 17강에서 배웠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이 물가가 올랐다라는 뜻이 될까요? 바로 정답은 이 밑에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동문이라면 반드시 행위자, 아주 콕 집을 수 있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물가를 올렸어. 그러면 그 물가를 올린 어떤 엄청난 권력자, 강압적으로 아마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물가를 그냥 확 올려버린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라는 문장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죠. 매년 오르고요. 매 순간 오르고 점차 조금씩 천천히 그냥 변하는 거예요. 마치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변하는 거죠. 물가는 오르죠. 그런 문장이죠. 즉 행위자가 필요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자동사 문장으로 만드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수동어로 만들면 딱 보는 순간 누가 올렸지? 이거를 찾게 됩니다. 그만큼 수동문 문장에서 이 행위자의 역할은 보이지 않아도 강력합니다. 자, 요거 뭐 네모 동그라미 요거는 17강에서 배웠던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데 언제 생략을 할까? 크게 세 가지 경우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행위자를 생략한다는 거 그냥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거고요. 아니면 누군지 몰라서 그냥 빼버린 거고요. 생략해버린 거고요. 아니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내용상 중요하지 않아서 문장의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빼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전부 다 수동의 문장입니다. 자, 수동의 문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행위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음식이 탔어요. 음식은 가만히 접시 위에 뒀는데 혼자 타버리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가스 버너의 스위치를 올렸던지 아니면 가스 버너가 불이 났던지 가스 버너가 태웠던지 당연히 행위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이 타버렸다라는 문장은 행위자가 있는 수동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이 타버렸네. 사실 내가 태웠어. 내가 좀 일찍 불을 껐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타버렸어요. 내 잘못이죠. 근데 왠지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음식을 태웠어 라고 하지 않고 음식이 타버렸네 라고 해서 내가를 빼버려요. 1번 같은 경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음식이 타버렸네 이런 문장을 많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기가 고장났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기가 가만히 있는데 고장나진 않죠. 누가 발로 밟았거나 분질러 버리면 고장이 나겠죠. 그런 행위자가 있는데 내가 청소기를 고장냈을 수도 있는데 말하기 싫어서 1번처럼요. 그냥 청소기가 고장났네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엔 2018년에 3,800여 명이 도로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말하는 문장인데 당연히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죽진 않죠. 누군가 차가 치여서 죽었겠죠. 그러면 그 치인 차 또는 그 운전자라는 행위자가 있는데 이 3,800명이 전부 다 다른 교통사고에서 행위자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장은 뭐 2번이나 3번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어지고 있다. 자, 아파트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 올라가진 않죠. 식물 같은 경우야 그냥 물만 주면 혼자 천천히 올라가죠. 성장하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 식물처럼 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즉 그런 행위를 해야 아파트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인부들이 있는데 그 인부를 굳이 2번, 3번이죠. 굳이 이런 문장에서 특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한 거다. 모든 객실은 청소됩니다. 자, 청소된다는 말도 당연히 사람이 청소를 해야 청소가 되겠죠. 방이 가만히 있는데 혼자 청소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대상, 행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2번, 3번 굳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여서 뺀 거고요. 이 소포는 중국에서 발송됐다. 지금 소포가 여기 있고 중국에서 왔다고 써 있고
누가 보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역시 뭐 2번, 3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략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바꿔보면요. 음식이 타버렸다. The food is burned. 비동사,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여기 수동의 느낌인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청소기가 고장났다. 동일하게 is broken. 자, 요 broken도 고장나다, 부서지다의 pp형이죠. 자, 2018년에 그리고 여기 3,800명이 사망했다. 도로에서 2018년에는 시간의 부속인 것 같고요. 도로에서 on road, 도로에서는 장소의 부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 앞뒤에 붙여준 거죠. 약 3,800명 were killed가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the apartment is being built. 자, 여기 보니까 pp형입니다. 짓다의 pp형. 그래서 bpp, 수동의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비동사 is가 하나 더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두 개를 보면요. is ing예요. 우리가 18강에서 배웠던 진행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럴 때 우리 비동사의 ing, 동사의 ing를 썼었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진행형, 그리고 요 두 개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어떤 종류가 두 개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그래서 이거는 수동인데 그렇게 되어 가는 중인 문장이죠. 모든 객실은 매일 청소합니다. 청소됩니다. All rooms are cleaned. 자, are cleaned가 수동의 느낌이 되겠고요. Every day는 시간의 부속. This package was delivered. was delivered가 수동의 느낌. From China는 전치사에다가 명사 부속. 22강에서 배운 중국으로부터. 자, 마지막으로 수동문의 활용인데요. 여기 능동문입니다. 톰이 방을 청소한다. 능동문으로부터 수동으로 바꾸고 수동에서 수동의 진행의 느낌을 넣어보고 의문문으로 만들어보고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물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복문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그동안에 저희가 배웠던 영어 문장의 형태 종류들을 다 섞어서 응용해서 한번 수동문 활용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면 자, 텀, 네모, 동그라미, 네모죠. 능동문이죠. 자, 이런 능동문을 두 번째 문장이 수동문으로 바꾼 거죠. The room이 당연히 앞에 나오겠죠. 그리고 is cleaned, 수동의 표현이고요. by Tom, 생략도 가능한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속. 그 다음에 있는 중이다. 역시 be cleaned가 수동이고요. 여기 앞에 is ing가 진행이고요. 그래서 진행, 수동 합쳐져서 수동 뭐뭐 되어지고 그리고 진행 있는 중이다. 방은 매일 청소되나요?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의문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is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is, am, are가 들어있는 문장이 뼈대 1번 문장이었는데 그런 문장들은 진행 의문문으로 만들 때 am, is가 주어의 앞으로 움직이면 됐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여기도 is가 있었기 때문에 그 is를 그냥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is the room cleaned?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방 청소 좀 해야겠다. 그러면 the room, 아까 전 거는요, the room is cleaned 였는데 그 is라는 동사 앞에 need to라는 중간 삽입물, 우리 23강에서 배웠습니다. 중간 삽입물이 들어갔어요. 동사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동사가 뭐냐면 be cleaned, be cleaned 돼야 된다. 그래서 방이 청소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문장, 뭐뭐 했을 때 우리 20강에서 배운 복문입니다. When, 언제요? I arrived at home. 그 17강에서 배운 I arrived, 자동사 문장. 어디? at home, 부속.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에, 자, 그 뒤에 문장이 주절이죠? 주절인데 the room was being cleaned.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 문장과 동일하죠. 그런데 중이다가 아니라 중이었다.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바꿀 때는 저 is being cleaned에서 요 is, 아까 의문문도 만들었었던 이 is가 was로 바뀌어서 the room was being cleaned.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